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이은주입니다. 여러분은 달리기 잘 하시나요? 혹은 조깅이나 마라톤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저는 달리기를 못해서 체력장 할 때 오래 달리기나 100m 달리기 하는 게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100m 25초가 나왔는데 거의 꼴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25초 동안 내 앞을 앞질러가는 친구들, 뒤에서 뛰기 위해 대기하는 친구들, 결승점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저를 지켜보시며 손짓하는 선생님, 숨도 차고 가슴도 빨리 뛰는데 그런 장면들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꼴찌였지만 뛰면서 온몸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조금은 신도 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달리기는 못하지만 그때 기억하면 언제 그렇게 열심히 뛰어보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도 열심히 달리기 중이시죠? 오늘도 열심히 뛰는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진로 레시피 방송 이어갑니다. 오늘도 김은 한영고 선생님과 김옥녀 고3 학부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은 아마 다들 가채점 해보셨을 텐데 점수에 따른 진학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굉장히 많은 꿀팁들을 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모의고사의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진학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 진학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네. 자신의 강점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교과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하고 또 대학별 입시 요강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별 입시 요강을 분석을 할 때는 네. 대학의 인재상이나 전형 유형, 그다음에 전형 요소, 전형 방법, 그다음에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의 방법, 최저학력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강점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는지, 네. 그렇지 않으면 논술 전형에 있는지, 적성 평가고사에 있는지, 아니면 정시 전형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선생님. 네. 혼자서 네.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네. 훨씬 더 가볍게 가벼운 마음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옥녀님 자녀분은 어떠신가요? 전략을 네. 짜셨나요? 전략이요. 네. 네, 많이 짜고 있죠. 등급은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네. 그리고 저희 딸은 조금 일반 학생들하고 조금 틀린 게 네. 예체능 쪽이기 때문에 아하. 네, 실기 쪽을 더 집중적으로 네, 많이 하고 옥녀님 있죠. 외모를 보면 무용수. 네, 음악하고 있습니다. 음악하고 네, 계시군요. 악기. 네. 실기하시는 분 그러면 예체능 쪽은 또 다른 전략을 짜야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예체능과 다르죠. 일반 전형의 경우는 좀 다르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체능은 수능 안 쳐도 되나요? 수능 쳐야 됩니다. 네, 최저학력 걸리는 학교도 있고요. 네. 네, 예, 학교별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 것처럼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실기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거만 틀리고 나머지는 뭐 전형 입시 전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 실기까지 준비를 해야 하면 훨씬 네. 더 과정이 많아지는 거네요. 네, 과정이 좀 많습니다. 그 선생님 얘기하실 때 그 자신의 강점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담임 선생님과 진학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 성적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를 했을 때 내신 성적이 더 잘 나온 학생이라고 한다면 등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신이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인 학생이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1212, 즉 다시 말하자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또는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면 대략 1.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1.5등급에서 2등급인 학생이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대략 1.5등급 나왔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이대 등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내신 성적이 1.5에서 2등급 사이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대략 2323에 또는 3232 등급이 나와서 평균 2.5등급이라고 한다면 홍익대나 인하대, 아주대,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등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평균 등급이 3등급이 나왔다고 한다면 광운대, 세종대, 가천대, 가톨릭대 등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남은 기간 지원대학의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 유형이 더 좋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모의고사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가 대략 한 1.5등급이 나왔는데 내신이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의 경우는 논술 전형으로 중앙대나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이대 등을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가 대략 평균 1.5등급인데 내신 성적이 3등급이나 4등급 나온 학생들은 역시 이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대 등을 공략을 하는 게 최적의 상태로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입력만 하면 뭔가 대학이 딱딱 나오는데요. 선생님한테 컨설팅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저보다는 담임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의 경우는 학생의 여러 가지 특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잘 그 학생을 컨설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의 그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 이런 대학 또는 미적용하는 대학, 그러면 이 학생이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수학과 과탐 한 과목을 잘할 경우는 수학과 과탐을 선택해서 논술을 볼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해 가야지 가장 적합할 것 같고 또 같은 경우라도 과탐의 원, 투를 다 공부를 한 학생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학생이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모의고사가 좀 망쳐서 최저 학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대학별 고사를 많이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볼까 말까가 가장 죽는 것 아니냐 고민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논술을 볼까 말까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좀 그 시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미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장점을 잘 판단을 해서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왜냐하면 논술은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이나 전형 요소 등이 대학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가장 그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의 논술고사의 출제 유형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려대 인문계열이나 한양대 상경계열 등에서는 수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상경계에서 자신이 수리 논술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만 만약에 되어져 있지 않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대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연세대 자연계열의 경우는 과학 선택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본인이 수학에만 강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과학 툴을 이수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 논술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서 논술을 볼까 말까 생각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네, 맞습니다. 네, 논술은 네. 수능 경쟁력이 강한 학생이 논술의 합격률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문에 대한 파악 또는 수학의 바탕을 둔 그런 사고력이 논술로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네. 논술 시험의 평가 요소가 수능 시험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점수가 변별성 있게 나타나는 학생들이 논술에서도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그렇군요. 논술 말고 대학별 고사가 또 따로 있나요? 적성평가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게 적성고사는 조금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변별력을 가지는 거는 논술이 거의 유일한 대학별 고사이겠네요. 적성평가고사를 준비를 하는 학생은 아까 학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등급, 5등급 대인 학생들이 네.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을 적성평가로 준비를 해서 공략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가채점도 했어요. 이제 수능까지 2달 남았고 수시 접수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학교에서? 시험에 대한 유형을 이제 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장단점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학생의 이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경우에 따라서 각기 적정한 어떤 그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서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제 모의고사가 대강 어떻게 나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2018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대학별로 반영 방식이 다양화되어지는 이런 부분적인 변화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한 가운데 수시 모집 규모가 늘어나고 그만큼 정시 모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중에서도 논술고사와 적성 시험이나 특기자 전형 비중이 줄어들고 학생부 중심 전형, 즉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들은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다 이렇게 여겨지고 역시 한국사는 수능 필수이고 절대평가로 이루어진 것은 금년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어떤 이 성적의 관점을 모의고사 중심 플러스 내신 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신 성적 중심 플러스 모의고사의 형태를 이렇게 좀 그 관점을 두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인 학생의 경우에 그 스펙이 소위 말하는 비교과 영역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학생인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학생인가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준비가 충분히 되어져 있는 학생이라고 그런다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학생이라고 그런다면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네. 학생부 교과 성적 100% 선발하는 학생 종합 전형에 응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1등급에서 1.3등급 정도인데 네. 수능이 1.5에서 2등급 정도로 나온 경우는 정시의 경쟁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학생일수록 학생부 비교과 준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1.2에서 1.6등급 안팎으로 들어오면 중앙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네.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 최저 학력 기준이 이 인문은 3개 합이 6등급이고 자연은 2개 합이 4등급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상은. 충족시켜서 공부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예. 드려도 될까요? 저희 아들이 고1인데 예. 저희 아들이 지금 국어와 수학을 가지고 지금 이제 문과로 갈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국어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갖고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학년 단계에서는 아직은 너무 그 섣부른 그런 결정인 것 같고,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고민이 의미가 있고 이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는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다른데, 특히 자기가 강점인 그런 반영 영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짠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 2학년은 아직 아직. 골고루 예. 골고루 공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비교과 영역을 좀 1, 2학년들은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각 일선 학교에서는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많이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네. 쌓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봉사활동이 일단 많이 애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솔직히 시간 투자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통 애들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원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한 군데를 더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뭐 여러 군데를 해서 나는 이렇게 양보단 질을 늘리겠다 하는 게 좋은 건지. 봉사활동도 그런 네. 걸 따져야 되는군요. 그런 거는 또 1학년, 2학년 애들이 어떻게 역시 준비해야 고3 될지. 학부모님이십니다. 봉사활동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이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감상, 감정을 가졌는가, 느낌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냥 봉사 정신을 보는 것도 있지만 네.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업 역량을 쌓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봉사활동도 네. 학업 네. 영역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가서 청소만 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우리 동네에 양로원은 몇 개가 될까? 우리 동네는 그 양로원을 통한 어떤 그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시스템까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그런 복지 예산이 얼마만큼 이 편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보고 네. 그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동네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토론을 해보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그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더 발전을 시키면 네. 이 봉사활동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이 자신의 어떤 탐구 역량을 발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 사정관이라면 이런 학생을 뽑을 것 같습니다. 네. 옹여 선생님, 네. 자녀분이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그러면 도와주시면 좋을 것 동아리 같습니다. 활동 같은 경우는 또 질문이 막 어떨까요? 쏟아집니다. 네. 동아리 활동. 지금 학생들이 그 비교과 영역의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런 역량을 쌓아서 대학에 그 성공적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그냥 특기적성 동아리를 중심으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진로 중심의 동아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학업 역량을 쌓아가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네. 비교과 영역이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서 많이 축적되고 쌓여졌다고 한다면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는 교과 영역 중심으로 그런 역량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비교과의 영역일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이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충분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1, 2학년들은 좀 이렇게 비교과 활동에서 동아리나 봉사 활동을 교과에 조금 중심을 맞춰서 양본한 진로 맞춰서 좀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문과생과 이과생의 진학 전략도 조금 이렇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을 때 문과생의 논술 시험이 물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논술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논술 문제가 나오긴 또 한다고 하셔서 지금 수포자인 문과생들은 마음이 떨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공부는 문과생은 문과적인 영역에서 이과생은 이과적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정시에서 가중치가 높은 영역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의 순서로 가중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자연계열 학생은 수학, 영어, 탐구 중심으로 이런 순서대로 가중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방향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도 영어는 다 중간에 있네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서 진학 전략을 짜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높을 때의 진학 전략 혹은 그 반대일 때의 진학 전략 그리고 1, 2학년들이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폭넓게 그렇지만 꿀팁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두 분을 모시고 등급별, 과목별 진학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벌써 10월인데요. 언젠가는 이 달리기가 끝납니다. 지금 혹여 힘들고 지치더라도 내가 한번 이 정도까지 노력해 봤다 하는 자부심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열심히 뛰어볼 일이 살면서 많지는 않으니까요. 진로 레시피 다음 주에도 모의고사 특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